여러분, 공실률 87%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흥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은 약 87%에 달합니다. 10개 가게 중 9개가 비어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국내 상업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대략 10%에서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곳에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 인공 서핑장을 만들고 해양 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한국의 두바이가 될 거라고 홍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현재 이곳은 여전히 유령 도시라는 오명을 뻗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내가 투자한 건물도 저렇게 될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거북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거북섬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인공섬입니다. 위에서 보면 마치 거북이가 엎드린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곳은 시와 MTB 개발 계획의 일부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와 MTB 전체 사업비는 약 3조 6천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거북섬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에 상당한 투자가 집중됐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홍보된 웨이브파크 인공 서핑장이 개장했고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당시 분양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리미엄 입지의 상가들은 높은 분양가로 거래됐고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여러 언론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은 약 87%에서 9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북섬 전체 약 3,253개 점포 중 실제 영업 중인 점포는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 상가 건물의 경우 1층에만 100개가 넘는 구분 상가가 있지만 현재 영업 중인 가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현장 취재 보도가 있었습니다. 웨이브파크를 둘러싼 스트리트몰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복합 쇼핑몰처럼 설계되어 에스컬레이터까지 갖춰진 이곳은 대부분의 점포가 공실 상태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쿠아 펠랜드 건물도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로 기획됐지만 상당수 공간이 비어있거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5가지 핵심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동시다발적 공급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신규 택지에서는 단계적으로 공급하며 시장 반응을 보는 게 정석인데 거북섬은 인허가가 한 번에 나면서 수십 개 동이 동시에 건설됐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주거 인구 대비 과도한 상업용지 비율입니다. 계획된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 상가가 과다 공급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것이죠. 세 번째, 웨이브파크의 기대 이하 실적입니다. 웨이브파크는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초기 전망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섬에서 서핑만 즐기고 돌아가는 방문 패턴이 반복되면서 주변 상권으로의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번째, 교통 접근성 문제입니다. 당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의 접근이 불편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다섯 번째, 일부 과대 광고 논란입니다. 분양 당시 대관람차가 설치된다, 대규모 아쿠아리움이 들어선다는 홍보가 있었으나 2025년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은 계획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매시장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부 언론 보도 사례를 보면 분양 당시 수억 원이었던 상가가 경매에서 수차례 유찰을 거쳐 분양가 대비 80% 이상 하락한 가격에 낙찰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극단적 사례일 수 있으며 전체 물건의 평균적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상가 소유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 취재 보도에 따르면 일부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동인구 부족으로 매출 확보가 어렵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흥시는 2025년 들어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행사 및 축제 유치입니다. 시흥시 발표에 따르면 8월에는 광복 80주년 기념 2025 리부트 8.15 문화축제가 개최됐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월드서프리그 시흥 오픈 코리아와 제17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 등 국내외 대규모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거북섬 상가박람회를 개최해 신규 창업자와 상가 소유주를 연결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둘째, 도시계획 변경 및 규제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시흥시는 경관 녹지나 문화공원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대관람차, 캠핑장, 놀이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수상 레저 스포츠 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교통 인프라 개선 계획입니다. 안산, 오이도 등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노선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앵커 시설 유치입니다. 시흥시는 국내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 유치를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거북섬 사례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미래 개발 계획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계획은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 과잉은 재앙입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주변에 비슷한 상가가 과도하게 많으면 임대료 경쟁으로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셋째, 분양가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실제 임대 수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유동인구와 배후 주거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교통 접근성은 절대적입니다. 곧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말은 실제로 개통된 후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형 건축물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검증된 입지에 적정 규모로 짓고 실수요 기반의 임차인을 확보하며 과대 광고가 아닌 현실적 수익률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변 공급량과 수요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익형 건물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분양 광고의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실제 수요를 읽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건창에서는 수익형 건물 기획부터 설계, 시공, 임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거북선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처음 기획 단계부터 시장 분석과 수요 검증이 철저해야 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건창 문의 번호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해드립니다. 10억, 20억의 투자 결정 전에 한 번의 상담이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건축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